네, 35번째 시간입니다. 원충제, 항원충제, 그 다음에 구충제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관계된 것들은 혹시 책을 볼 수 있거나 아니면 여러 구글링, 인터넷 검색 같은 걸 통해서도 다양한 것들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사항들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충의 대표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녀석이 말라리아죠. 모기를 통해서 걸리고, 그리고 말라리아가 이제 풍토병으로 되어 있는 지역을 여행할 때 말라리아 예방 조치들 취한 다음에 여행을 하도록 하는 거라서 이 말라리아에 대한 부분들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기생충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없어져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50, 60년대에서는 회충 또는 다양한 기생충들이 많아서 학교에서 구충제들을 나눠주고 먹게 했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한테도 그리고 동물한테도 주변에도 이제 거의 없는 상태여서 구충제에 대한 것들을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모르는 상태로 되어 있고요. 또 최근에는 유기농법 같은 것들이 이제 도입이 되면서 기생충들이 조금 나타나는 상황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말라리아와 구충과 관련돼서 어떤 상황인지 조금 더 알고 싶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말라리아를 보게 되면 말라리아 원충에 의해서 발생하는 급성 감염이죠. 피로, 발열, 오한, 발한, 감기하고 거의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지만 치료를 감기라고 생각하고 치료하지 않게 되면 모세혈관이 이제 폐쇄가 되고 뇌까지 이제 말라리아 원충들이 진출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사망에 이르는 위중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모기가 말라리아 원충을 갖고 있는 모기가 사람 몸을 물게 되면 스포로조트라고 하는 말라리아 원충이 들어오게 되고 또는 감염이 되어 있는 주사를 통해서도 오기도 하게 됩니다. 감염된 사람에 있는 썼던 주사제를 같이 쓰게 되면 컨타미네이션을 통해서 오기도 하죠. 이렇게 들어온 원충들은 리버셀로 들어가서 리버에서 메조이트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굉장히 증폭을 시키고, 이렇게 증폭된 것들은 밖으로 나가서 적혈구를 감염을 시키게 됩니다. 적혈구를 감염을 시켜서 이제 점차 안 두게 되면 용혈 작용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렇게 또 용혈되면 또 다른 적혈구들을 감염시켜서 적혈구를 계속 용혈시켜서 모세혈관에 이런 용혈된 것들이 폐쇄돼 가지고 생기는 문제 같은 것들, 뇌졸중 이런 것들까지 생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또 모기가 물면 주변으로 이제 전파되는 상황들을 맞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에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예전에 보게 되면 재미있는 통계가 있었는데요. 이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는 건 뭘까요? 1등이 모기였습니다. 혹시 2등이 뭔지는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2등은 불행히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는 생명체는 1등이 모기였고 2등이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좀 생각해 보게 하는 통계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기에 대한 것들은 대부분 싫어하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모기를 어떻게든 없애버리면 어떨까에 대한 연구들을 다양하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수컷 모기만 만든다거나 아니면 그 암컷 모기를 만들 때 번식을 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하는 등등의 그 작업들을 진행하는 팀들이 있는데, 과연 이 세상에서 모기가 다 없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 생태계는 과연 어떤 식으로 바뀔까라는 식의 고민도 한 번쯤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생활사들 중에 그 중요하게 항말라리아 화학요법에서 작용하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추가적으로 그 감염 되는, 재감염 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그 안쪽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리버스에서 커져서 적혈구를 감염시키는, 즉 내부에 있는 적혈구 감염시키 전 단계에 차단하는, 그 다음에 마지막 다른 개체한테 이제 퍼뜨리는 부분들을 감염을 차단하는 형태의 약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프리마킨입니다. 여기 옆에 있는 것처럼요. 그 다음에는 그 적혈구에 직접 작용을 해서 아예 그냥 그 감염되어 있는 적혈구나 이 부분들을 다 없애버려서 둘 다 사라지게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치료 또는 예방 이런 부분들을 하는 약들이 존재를 합니다. 하나하나 이제 설명들을 드리면, 우선 프리마키는 그 적혈구 외형에 박멸하는 재발 억제 경구 제제입니다. 특히 이제 요 부분들을 그 막는다라고 하는 게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문제는 용혈성 빈혈 부작용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클로로퀸이라고 해서 감수성 지역을 여행할 때 예방약 중에 하나입니다. 감수성이라고 하게 되면 클로로퀸에 의해서 잘 죽는 원충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대부분 푸토병 지역에서 이런 것들에 노출되어 있는 원충들이 이제 많아졌기 때문에 내성 때문에 지금은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죠.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냐면 헤모글로빈에 이 원충들이 결합을 하게 되면 이것들이 낱낱이 있는 상태들은 적혈구도 용혈시키고 자기 자신한테도 안 좋기 때문에 이 원충들은 이렇게 중합 형태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요. 이러한 중합 형태는 헤모 조인이라고 하는 중합 형태를 클로로킨이 차단을 해서 이렇게 퍼져 있는 상태를 만들게 되고 중합을 못하게요. 이렇게 되면 적혈구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파괴시켜서 기생충하고 적혈구를 함께 용해시키는 작용으로 항말라리아 효과를 내게 됩니다. 그 부작용을 보시게 되면 그 위장관 통증이라든가 아니면 뭐 발진, 소양증이라고 보기도 하기도 하고요. 두통이나 시야 흐림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아토바쿠온하고 프로구아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여행객이 말라리아 예방이나 치료에 주로 사용하는 녀석이죠. 클로로킨 대신이요. 그리고 메플로킨이라고 그래서 그 신경정신병증 정신학적 반응, 약간의 환각 비슷한 이런 반응 같은 것들이 일어날 가능성 때문에 다른 약물을 이제 못 쓸 경우에 사용하는 녀석이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임신부의 말라리아 예방약으로 조금 선호되는 측면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클로로킨, 아토바쿠온, 프로구아닐, 메플로킨 이러한 부분들은 주로 이제 예방과 관련되어 있는 약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치료와 관계된 것들인데요. 퀴닌이라고 하는 것들을 씁니다. 클로로킨 내성 말라리아 균주 또는 심한 증상에서 사용하는 퀴닌이 있고, 그 다음에는 아르테미신인이라고 하는 약이 있습니다. 아르테미신인 볼까요? 네, 아르테미신인. 이거를 왜 강조를 하냐면 이 것들 유효물질을 추출해서 사용하게 만든 중국
과학자 투유유가 2015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이 그 성과로 타게 됩니다. 그 아르테미신인은 쑥속에서 유래한 중국의 전통 의약품인데요. 말라리아가 감염됐을 때 썼던 전통약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어떤 게 이제 작용을 하는지 양리학자, 그렇죠. 투유유가 양리학자인 투유유가 그 아르테미신인이 그런 역할을 하더라 해가지고 그 정제해서 사용하게 하면서 그 여러 다약물 내성이 있는 열대 말라리아 치료의 제1 선택약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린 그 공로가 있습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2015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타게 되죠. 근데 이 투유유가 노벨 생리의학상을 타면서 한국에서는 좀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게 보시면 그 전통 의약품으로부터 출발했다는 측면 때문에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 양의라고 하는 그 의학과 그 한의라고 하는 한의학이 서로 간에 조금 약간의 의견 충돌 같은 것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한의도 그 투자를 하게 되면 봐라 투유인 것처럼 그 노벨 생리학상이 나온다 이런 것들이 이야기됐던 적이 있고요. 또 반대로 투유는 그 한의학자가 아니라 그 제가 볼 때는 양리학자인데요. 양리학자이다. 그래서 양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좀 투자를 해라 라고 하는 재미있는 그 의견 충돌들이 조금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그 이투유가 노벨 생리학상을 이런 파트에서 탔을 때 뭐 어떤 그 반응들과 어떤 대우들이 있었는지 뭐 여러분들한테 직접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그럴 기회가 생기길 바랍니다. 그 이 아르테미신인 같은 경우는 과민 반응 부작용 같은 것들이 그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피리메타민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 녀석은 그 강력하게 포자소체 박멸을 하고 혈액 번식체를 박멸하는 특징들을 갖게 되죠. 그 앞쪽에서 이제 설명을 그 말라리아 생활상을 설명하면서 적혈구 파트에서 이런 녀석들이 적혈구를 계속 재감염시키는 생활사가 있는데 그 부분을 억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정리를 하면 항말라리아의 치료 및 예방을 보게 되면 보시면 그 클로로킨의 저항성이 있는 원충이 없다 라고 하는 지역이면 클로로킨이 좋겠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클로로킨의 그 저항성이 있는 원충들만 존재한다 라고 하게 되면 그 앞에서 얘기했던 아토바퀸하고 프로구아닐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할 수 있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재발에 대한 부분들을 그 예방을 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게 프리마킨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여행객들이 그 풍토병이 있는 지역에 갈 때 미리 예방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처방하고 가는 게 좋겠는가 라고 하는 측면을 보게 되면 제일 밑에 보시면 그 임산부한테는 클로로킨이나 메플로킨 이런 것들이 좋겠다라는 설명이 있죠. 특히 클로로킨에 대한 내성들이 많기 때문에 메플로킨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클로로킨에 좀 민감한 원충들이 있는 경우에는 클로로킨으로 가고 클로로킨의 그 내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아토바퀸하고 구아닐 쪽으로 해서 그 여행객들의 예방 처치에도 사용한다 라는 것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 말라리아 풍토병 지역에 여행 갈 때 그 어떠한 그 처방과 조치들이 이루어지는지 미리 공부하신다면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다음에는 그 기생충, 본격적인 기생충에 대한 건데요. 기생충에는 그 크게 선충, 흡충, 조충 이렇게 크게 나뉩니다. 그 중에 이제 선충류에 대한 건데요. 그 길게 있는 회충이 가장 기본적이고 그 완전한 소화계를 가지는 친구입니다. 그 이러한 기생충들이 얼만큼 감염되는가 라고 보게 되면 주로 이제 선충 감염들이 가장 많은 상태이죠. 선충 감염들이 가장 많은데 그 중에서도 회충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십이지장충 그 녀석이 두 번째고 그 다음에 편충. 그래서 편충, 십이지장충, 회충 이 세 가지가 선충류에서도 가장 많고 기생충 감염으로 치더라도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녀석들입니다. 여기에 이제 제1 선택 약물로 쓰는 게 그 메벤다졸이라고 하는 친구다. 이 메벤다졸은 어떻게 작용하는가 보면 그 기생충의 미세소간하고 결합을 해서요. 포도당 섭취를 못하게 해서 굶게 만듭니다. 굶게. 그래가지고 기운을 몽땅 다 빼서 더 이상 이제 그 대장이나 이런 곳에 붙어서 있지 못할 정도로 기운을 빼뜨리기 때문에 대변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 좋은 점은 기생충이 죽었구나 라는 것을 변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안 좋은 점은 변에서 징그럽게 보이는 회충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안 좋은 점이죠. 그래서 예전에 한국에서는 메벤다졸 같은 경우를 그 주로 먼저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 이것 말고 이제 다른 알벤다졸 쪽으로 메벤다졸에서 알벤다졸 쪽으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는데 알벤다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굶겨 죽이긴 하는데 그 소화 효소에 의해서 완전히 그 분해 흡수돼서 대변으로 보이지 않을 상태를 만드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간혹 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회충이 대변에서 보이는 게 좋니? 안 보이는데 우리가 소화해서 먹는 게 좋니? 뭐 이렇게 질문들을 재밌게 해보기도 합니다. 그 메벤다졸이 이러한 포도당 섭취 그 억제하는 기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형 유발들이 있어서 임산부한테는 금기되어 있는 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흡충류 치료인데요. 흡충류는 그 나뭇잎 모양의 그 평평한 기생충입니다. 주로 이제 간이나 폐, 장 등에서 감염이 되고요. 주로 이제 민물 고기를 날것으로 이제 먹었을 때 흡충류 감염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흡충류가 감염이 됐을 때는 아까 그 얘기했던 그 선충류 그 메벤다졸이라든가 다음에 얘기할 조충류에 치료한 알벤다졸 이런 것들이 잘 먹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흡충류 민물고기를 그 날것으로 먹었을 때 뭐 어떠한 증상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 프라지 컨텔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그 흡충 감염 선택 약물 대표적인 약물이 되겠습니다. 그 칼슘에 대한 세포막 그 투과성을 증가시켜서 그 기생충이 수축이 되고 마비 같은 것들을 초래를 시켜가지고 기생충, 흡충을 그 퇴치하는 약물이 되겠습니다. 프라지 콘테를 그 드시게 되면 곤태감이라든가 현기증 또는 두통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충류라고 그래서 이 녀석은 크면 그 엄청나게 커지죠. 여기 영어로 보면 테이프웜이라고 해가지고 전형적으로 그 납작하고 체저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길쭉하게 생긴 그 녀석입니다. 그 장에 부착이 돼서 그 기생하고 있는 친구이고요. 그 알벤다졸 같은 것들로 처방할 수 있습니다.
그 낭충증 같은 조증 감염 치료에 되기도 하고, 선충을 치료할 때도 알벤다졸을 쓰기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소간 합성과 글루코스 섭취를 억제를 해서 메벤다졸 같은 경우에는 대변으로 배출을 시키지만, 이 알벤다졸 같은 경우에는 소화효소에서 흡수 되게 만들어서 죽이고 보이지 않게 하는 특징들을 갖고 있죠. 부작용으로는 가볍고 일시적인 두통, 오심 같은 것들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중국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한국에서는 약국에 가서 그 구충제를 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주로 이 알벤다졸이 주성분으로 되어 있는 구충제를 받게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생충, 구충을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 어떤 약들을 뭐 선호하는지 한 번쯤 주변을 살펴보시면 재밌게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정리한 뜻에서 32세이고 임신부입니다. 여행을 계획하고 있나 봐요, 여행. 그런데 그 여행하는 지역이 그 말라리아 풍토병이 있는 지역인데 클로로퀸 내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여행하는 나라들을 그 정리한 사이트들을 볼 수 있을 텐데요.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교부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데, 여행 지역을 클릭을 하게 되면 미리 그 맞고 가야 될 예방 약들, 예방 백신들이 정리가 되어 있고, 그 나라에서 말라리아 풍토병들이 있다, 그리고 클로로퀸의 내성이 있는 지역이다, 없는 지역이다, 이런 정리들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여행을 가실 때 그 말라리아 풍토병 이것만 보지 마시고 그 지역에 있는 말라리아가 클로로퀸 내성이 있는 곳인지 아닌 건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실 수 있는 눈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클로로퀸 내성이 있다고 하니까 내성이 없는 지역에서는 대부분 클로로퀸을 선호한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클로로퀸을 쓸 수 없습니다. 그 두 번째는 임신부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이분이 말라리아 풍토병이 있는 지역에 안전하게 여행을 하기 위해서 예방약물로 가장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그것을 찾는 문제죠. 그 독시사이클린인지 그 메플로퀸인지 프리마킨인지 아니면 알테메드 그 루밀판트린인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중에는 예방약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치료제로만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구분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예방 같은 것들을 할 때 그 여행을 그 기준으로, 그 다음에 뭐 여행에서 돌아온다 그러면 그 예방하는 약을 언제쯤부터 먹게 되는 게 좋을까요?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보통 2주 전부터 그런 예방 조치들을 취하는 게 좋고요. 돌아온 다음에 언제까지 보시면 좋냐면, 원충이 생활사를 보기 때문에 적어도 4주 정도는 그 여행에서 돌아온 다음에도 예방적으로 그 케어하시는 게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거는 그 말라리아 풍토병 지역에 가서 모기한테 물리지 않는 것들을 그 준비를 하시고 그렇게 여행을 다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뭐 크게 그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워낙 그 노벨 생리의학상을 탄 투유의 공로 덕분에 효과적인 치료제 부분들이 있어서 대부분 약간의 이제 부작용 같은 것들이 뭐 생길 수는 있긴 하지만 뭐 거의 이제 완치가 잘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예방을 잘 하시고 여행 중에 그 모기한테 물리지 않으면 좋겠고, 약간의 의심 같은 것들이 생겼을 때 미리 병원에 가셔서
이러저러한 곳에 여행을 다녀왔다. 그리고 이러저러한 상황인 것 같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효과적인 대처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항말라리아 구충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